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픈 곳 없이 튼튼하게 자랐고 머리도 꽤 좋은 편이라 대학을 조기에 졸업하고 이름 좀 있는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회사 최연소 입사자이기도 했고 승진도 빨리 한 편이라 나이에 비해 돈을 잘 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는 한 신입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팀장님, 오늘 팀장님께 술 한잔 얻어 마시고 싶습니다. 라면서 대놓고 저에게 작업을 거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쭈구리? 이 녀석 봐라? 라고 생각했지만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2살 어린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아이고 인물도 환하고 너무 잘생겼네.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려왔겠어. 우리는 너무 좋아. 다른 건 내가 하나도 안 바랄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 라면서 저희 2사람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는 가끔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네. 2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2살 맞아? 5살은 많아 보이는데 피부 관리는 조금 해야겠다. 난 지금도 피부과 다니면서 관리받아. 라고 말하면서 제 외모를 저격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지고 사는 성격은 아닌데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 그런지 말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를 얕잡아 보신 건지 금방 속내를 내뱉으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아들이 아가씨 좋다고 하니까 그냥 결혼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며느리감을 골랐으면 아가씨는 좀 아니야. 대놓고 이런 말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엄마가 힘들게 키운 아들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겠어? 나는 쟤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이야 하라고 하지만 그냥 알고나 있어요. 라면서 말을 툭 쏘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만나 뵙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말로는 말을 좀 차갑게 하시긴 하시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고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에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일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 말은 전투 전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2시간 정도 같이 있는 동안 말 끝마다 여자라는 말을 수백 번은 더 들은 것 같았고 저도 못생겼다거나 홀리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너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또 위축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끝내고 밖으로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씩씩대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당신 대하는 태도랑 어머님이 날 대하는 태도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것뿐이지 빙빙 돌려서 할 말은 다 하시잖아. 내가 첫 만남이라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진짜 해도 너무 하시고 정말 기분 나쁘다. 겨우 나이 2살 많은 게 그렇게 반대할 일이야? 병원 가서 신체 나이 검사해봐. 당신이 나보다 5살은 많게 나올걸? 맨날 야식 먹지 술 마시지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당신이랑 매일 퇴근하고 운동하고 술은 입에도 안 되는 나랑 같아?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그렇게 아까운 아들이면 평생 끼고 사시지 왜 결혼을 시키시겠다고 하는 거야.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아. 라면서 남자친구에게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 힘들게 키우셨잖아. 그래서 속에 맺힌 게 많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나랑 살 거잖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집에 제사가 없잖아.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하면 한 달에 2번씩도 한다던데 아빠 기일 때도 제사 대신 엄마 혼자 그냥 납골당에 다녀오시는 게 전부야.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당신이 일 욕심 많은 것도 좋다고 하셨고 나보다 상생인 것도 좋아하던데 그냥 흔한 시어머니의 아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라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도 같고 어차피 어머님과 별로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과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뾰족한 말로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던 어머님은 의외로 결혼 준비에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시더라고요. 앞전에 너무 당한 게 있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시댁에서 보태준 결혼 자금이라고는 10원짜리 한 장도 없었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싶네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남편이 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가 집에 인사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장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저희 두 사람을 기다린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 갔더니 믹스커피 한 잔 내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엄마 우리 아침부터 쫄쫄 굶었는데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아니면 뭐라도 좀 시켜 먹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올 거면 말을 하지. 너네가 밖에서 먹고 들어올 줄 알고 장봐 놓은 것도 없어.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라면은 먹기 싫어서 남편 옆구리 툭툭 치면서 그냥 나가서 먹자.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들으셨는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그냥 집에서 대충 먹고 가라.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외식은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잖아. 그런 게 여자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 이제 임신도 해야 되는데 너도 몸 관리 좀 해야지. 외식 자제하고 웬만하면 집밥 먹어.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 라면서 다짜고짜 임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어머님 임신이요? 저희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임신 이야기를 하세요? 저 1년 정도는 아기 가질 생각이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신혼도 즐기고 싶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펄쩍 뛰면서 1년이나 임신을 안 한다고? 얘가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1년이나 임신을 미뤄? 너 내년이면 30이야. 안 그래도 나이 많은데 임신까지 늦추는 게 얼마나 애기한테 치명적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늦어도 26 전에는 낳아야 애기가 똑똑하다는 말 모르니? 이런 건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 여자가 늙을수록 출산도 힘들고 애기 IQ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1년을 미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절대 피임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라면서 직접적으로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참다 화가 나서 어머님 얘기만큼은 저희 부부가 결정할게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이고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있다가 낳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임신하면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다 못하고 당장 자리를 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라면서 따졌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얘 말하는 폰세 좀 봐라. 회사 그까짓 거 뭐 그리 중요해? 누가 너 보고 돈 벌어오라기? 내가 살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주변에 다 물어봐라. 30 넘어 애기 낳는 여자가 어딨어? 이미 지금 노산인데 더 늦추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잔소리 말고 당장 임신해. 라면서 소리를 빽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눈만 깜빡거리면서 서로를 쳐다봤고 방 안에서는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 우리 집에는 오지도 마. 나가. 라면서 큰 소리로 저희를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결국 한바탕 했습니다. 당신은 엄마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돼? 그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해야 직성이 풀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임신 계획은 우리끼리 다시 이야기해도 되잖아. 라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말이 좀 그렇다. 어머님 성격에 애기 안 생기면 누구 탓하겠어? 내 나이가 많아서 애기가 안 생기는 거라는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걸로 왜 비위를 맞춰야 하는데? 어머님이라고 내 생각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나만 어머님 배려해야 돼? 라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연애를 하면서도 싸운 일이 거의 없는데 큰 소리가 나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늘 시댁에만 다녀오면 싸움이 나니까 시댁을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어머님과 연락도 안 하고 남편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였고 집에 와서는 씻고 잠만 자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퇴근 시간 이후에 고객사와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살짝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슬쩍 손을 들었는데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이야기만 나누는데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도 놓여있지 않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도는 것이 일 때문에 만난 사이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제야 남편이 저를 봤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살짝 웃어 보였는데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그 여자에게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당신 여기 어쩐 일이야? 손님과 대화 중?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뭐해? 소개시켜줘야지.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내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저랑 이야기하실 땐 1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면서요. 거짓말이에요? 라면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혼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지 반년 됐고 혼인신고는 2달 전에 했어요. 이 남자가 이혼했다면서 그쪽이랑 선을 보러 나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혼녀가 됐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말해봐. 라고 남편에게 싸붙였더니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연신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여자는 앞에 있던 물잔을 남편의 얼굴에 붓고 욕을 내뱉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착했고 씩씩대는 저를 보고는 박 팀장 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만나지? 오늘 일은 내가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잘 해결하고 다시 날 잡자고 라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건지 알아? 이거 바람 피운 거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바람 피운 거라고. 무슨 말인 줄 알아?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좀 진정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 화만 내지 말고 우선 집으로 가자. 라면서 저를 끌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남편의 손을 뿌리쳤고 말해봐 할 말이 뭔데? 다른 여자랑 선보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라면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더니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애기 안 낳는다고 너무 부채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랑 만나면 엄마랑 맨날 싸우고 집에 와서 나랑 또 싸우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만 본 거야. 설마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중재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 무작정 바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유부남인 내가 선보고 다니는 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 나라고 모르겠냐고. 라면서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고 놀라기도 했는데 남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어. 대신 당신도 적당히 비위만 맞춰드리는 정도지. 선 넘으면 나도 못 참아.
그냥 딱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만 허락할게. 나도 그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내 눈에는 띄지 마. 나 또 이런 모습 보게 되면 그때는 진짜 어머님 찾아가서 내가 봤던 거 다 말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조절해. 나는 당신 믿어. 무슨 말인 줄 알지? 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때는 저를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이 저 모르게 선보는 걸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이후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러 나가는 건데도 꼭 선을 보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회사 직원들과 축구를 하러 가는 날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문자를 슬쩍 봤더니 오빠 미안한데 오늘 약속을 2시로 미룰 수 있을까? 일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서 내가 2시까지 카페로 갈게. 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했는데 번호는 저장도 안 돼 있고 이전 문자 내역을 삭제했는지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혹시 이 남자가 선본 여자랑 몇 번 더 만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다 씻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꾸는 척하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렸죠. 당신 축구 끝나고 약속 있어? 주말인데 금요일 나가서 점심이나 먹을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축구단 팀원들이랑 점심 약속 있다며 약속을 피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고 문자 속에 여자가 보냈던 카페 앞에 차를 대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운동복을 입고 나갔던 남편이 가벼운 스타일로 옷을 갈아입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선을 보러 간 거였다면 정장 차림이었을 테고 문자를 보냈던 여자도 존댓말로 양해를 구했을 텐데 오빠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걸 보면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카페 밖으로 나왔고 뒤이어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남편은 여자에게 코트를 벗어줬고 여자는 남편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손이 벌벌 떨리는 겁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뭐해? 라고 물었더니 나 팀원들이랑 밥 먹지. 왜? 라면서 태연하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이 확 실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고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쯤 남편이 사진을 확인했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 혼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오길래 스피커폰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당신 어디야? 이 사진 뭔데? 언제 날 따라왔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지금 어디야?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더니 뭘 설명해? 너 지금 어딘데?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혹시 우리의 미행했냐? 라고 묻길래 내 수상한 짓을 하길래 미행 좀 했는데 바람 핑계 맞더라고요. 어머님이 선자리에 내보냈었다면서요? 그 여자랑 사귀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여자를 어디서 만나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저랑 붙어 있고 출퇴근도 같이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선본 건 어떻게 알았어? 이런 정신 나간 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걸 그대로 말했어? 이거 정신머리가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아휴 아주 여자한테 꽉 잡혀 사네. 근데 너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선보는 걸 알고 있던 애가 모른 척 우리 애를 미행한 거야. 세상에 너도 참 무섭다. 그래 내가 몇 번 선 좀 보게 했다.
내가 아기를 안 낳는다고 난리 쳐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남들처럼 애 낳고 평범하게 살라고 선자리를 좀 만들어줬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애미가 아들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억울했으면 내가 결혼하고 바로 아기를 갖던가. 그럼 이런 일도 없지? 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선보는 걸로 뭐라고 했나요? 아들이 바람났잖아요. 저도 선보는 거 알았고 몇 번은 눈 감아줬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적당히 어머님 비위 맞춰주려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지 제가 바람 피는 것까지 눈 감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솔직히 저 어머님 원망스러워요. 어머님이 선자리만 안 만들었어도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 어머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끝까지 제 탓을 하시네요. 라고 따졌더니 이게 어떻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바로 아기만 가졌어도 선자리까지는 알아보러 안 다녔다. 건강하고 똑똑한 손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며느리가 우리 아들 씨 받아서 멍청한 손주 낳겠다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바보지 안 그래? 난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해? 난 애초부터 우리 애가 젊고 건강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손주 낳길 바란 사람이야. 이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30까지 애 안 낳고 버티는 며느리가 누가 있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잘 사는데 왜 너만 못하겠다는 거야. 난 이렇게 고집 피우는 내가 더 원망스럽다. 라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집으로 가서 바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집으로 와서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오해한 거야. 진짜 그런 사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야. 나는 그 여자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면서 변명하는데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에게 며칠 동안 잘못했다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왔지만 시어머니는 연락 한 통 없으신 걸 보니 본인의 잘못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본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바람 사진들을 전부 인화해서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직장과 아파트 게시판 동네 버스 정류장에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와 신혼집 입구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알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사진을 붙였죠. 그 사진을 보고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고 저에게 와서 이 사진이 뭐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름을 대면서 두 사람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개망신 좀 주려고 붙이는 사진이니까 얼굴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너 미쳤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면 어떡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죠? 아들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 이거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시어머님과 남편이 찾아왔던 거죠. 문을 열자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비는 겁니다.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서 이서방 이러지 말게나.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저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게. 라면서 좋게 좋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누가 당신 사과 받겠대? 당신이 왜 사과를 해?
이 일이 일어난 게 누구 때문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저한테 사과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만히 계실 건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머님이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안하다. 라고 겨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있던 두 사람에게 소금을 끼얹은 뒤에 진짜 그럴 것이지. 당신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나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회사를 퇴사하든지 이직을 하든지 그건 내가 알 거 아니니까 더 이상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이 알아서 처신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잘 들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해요. 저라고 우리 부모님이 대충 키웠겠어요? 라고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끝이 났고 남편은 한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참지 못했는지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셨고 남편은 수군대는 소문이 다 퍼져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 엄마를 그만 욕되게 하라면서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길래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넘었고 저도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회사 다닐 때보다 벌이도 좋고 규모도 나름 커져서 대표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혼자인 게 외롭기도 하지만 두 번의 결혼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인생을 제가 개척해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